오늘 리뷰는 웹한정판의 HGUC 짐 스파르탄. 이 멋짐 중에서도 거의 탑티어에 속하는 아주 멋진 짐입니다. 그동안 정식 건프라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있어봤자 레진 하나 있었나 그럴 거거든요. 이게 짐 스파르탄이 생소한 분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짐 스파르탄이라는 모빌 슈트 자체는 1989년도 잡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 6월에 발간된 먼슬리 반다이 메이킹 저널이라는 곳에 FMS 후쿠치 모빌 슈트 스테이션에서 소개가 된 모빌 슈트입니다. 그때가 처음 소개가 된 시기고요. 이 FMS 요게 이제 메카닉 디자이너 후쿠치 히토시 씨가 주도한 모빌 슈트 기획 연재물인데 여기서 소개된 다양한 모빌 슈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후 플레이스테이션 4로 건담 배틀 오퍼레이션 코드 페어리라는 곳에 아예 짐 스파르탄의 바리에이션이 등장하더니 그게 HG 발매까지 이어진 그런 느낌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건프라 발매는 언제냐? 첫 발매가 2022년 12월 달에 웹한정판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가격이 엔가로 2200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박스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심플하면 심플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빌 슈트예요. 그리고 박스 배경에도 보이듯이 정글에서 활동하는 거를 또 이제 상정을 한 모빌 슈트기도 해요.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구성을 전부 다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소체부터 무장 그리고 교체용 손들 그리고 수납용 조인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마킹 실 넘버 실이랑 1, 2, 3번이 두 개씩 들어있고 큰 거 작은 거 들어가 있고 연방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데다가 붙여주라고 되어 있고요. 매뉴얼 상으로는 요 연방 마크는 이제 흉부에다 붙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스티커 같은 경우는 정말 극소량 사용합니다. 많지 않아요. 정말 딱 포인트별로만 사용을 해가지고 뭐 어색한 거 없이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은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인 무장인 미니건. 이름 그대로 미니건이다 보니까 앞쪽에 배럴은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조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쪽 조인트가. 옆에 있는 빨간색은 스티커 처리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이런 조형들 보면은 디테일이 이런데 덮개 부분의 디테일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 그립 부분도 앞쪽이랑 뒤쪽 다 디테일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건 이거는 여기도 방아쇠가 달렸네. 여긴 뭐 그레네이드 런처인가? 뭐 그럴 수도. 그리고 뒤에가 탄창이거든요. 이 탄창이 재밌는 게 다 쓰면 이렇게 탈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옆에 눕혀져 있는 걸 그대로 세워서 이대로 세워서 바로 이제 장전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믹도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를 빼고요. 아예 탄창을 이제 허리에 수납할 수 있게끔 조인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빔사벨입니다. 빔사벨 자루 부분도 디테일이 꽤 괜찮습니다. 밑에 이렇게 홀더가 있는데 이 홀더에서 하나씩 빼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 홀더 같은 경우는 어깨에 장착할 수도 있고 팔에 장착할 수도 있고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소에 많이 보던 그 HG용 빔 이펙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무장 중 하나인 히트 나이프. 기본적으로 검집도 다 잘 조형이 되어 있고 나이프 특히나 좋은데 날 부분이 파츠 분할입니다. 손잡이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날 부분은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평소에 반다이였다면 이거 그냥 통짜로 사출해줬을 텐데 웬일이지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납도 깔끔. 뒤에 있는 볼 조인트를 이용해서 백팩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라이플 손 한 쌍 들어있고요. 손 자체는 짐 스나이퍼 2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왼손은 편손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절들 같은 경우는 짐 스나이퍼 2 파츠를 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짐 스나이퍼 2 런너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크가 좀 남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정크들인데 뭐 짐 스나 2의 골반이나 라이플 손 일부 뭐 발목 관절 이런 것들이 좀 남아요. 그리고 요 짐 스파르탄에서 남는 게 뭐 이제 여분의 마개, 뭐 덮개 이런 것들 디테일 파츠 이제 중복으로 들어간 것들이 이거는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짐 스나이퍼 2가 어디 쓰였냐? 뭐 손, 팔꿈치, 무릎, 발목 일부 정도?
90% 이상이 신규 런너로 되어 있어요. 짐 스파르탄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짐 스파르탄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진한 녹색에, 제가 처음에 발매 정보 봤을 때는 신제품 정보 보면서 저거 사출색 이거 자칫하면 되게 싸 보일 것 같은데, 되게 장난감 같을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사출색 잘 나왔습니다. 괜한 걱정이었고요. 조형도 지금 이게 관절 빼면은 이제 팔꿈치나 무릎 관절 이런 거 빼면은 다 신규 조형이란 말이에요. 자, 기동차요. 조형도 참 좋고요. 디테일도 진짜 좋아요. 설정상의 사이즈가 18m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HG 퍼스트 건담과 같이 놓으면은 키는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똑같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짐 스파르탄의 특징 중 하나가 머리에 스모크 디스차저를 장착하고 있다는 건데, 이 왼쪽에 안테나 바로 앞으로 스모크 디스차저, 여기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컬러 분할되어 있습니다. 머리 디자인도 짐 스나이퍼 2를 닮았지만 묘하게 챙이 길고요. 앞으로 이마가 되게 길게 뻗어나와 있기도 하고, 스모크 디스차저도 디스차저지만은 머리 위쪽으로 되게 각진 그런 모자를 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귀 부분에도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뒤통수만 보면은 짐스나 2인데? 라는 느낌이었는데 말이죠. 그나마 머리에 스티커 쓰는 데가 이마에 요 빨간색 부분이 스티커입니다. 이게 클리어 파츠 자체는 색깔이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클리어 블루 위에다가 빨간 색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에요. 그거랑 요 안쪽에 바이저 내부, 애초에 내부 색깔도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은 정중앙에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는 거 동그란 부분 보이나요? 저기를 내부에 스티커를 쓰더라고요. 진짜 클리어 블루 파츠 씌우니까 진짜 안 보이던데, 이렇게 이러니까 좀 보인다, 그죠? 디테일이 좀 드러나죠? 가운데 스티커가 쓰입니다, 내부에. 그리고 몸통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디테일이 뭐지? 이게 HG?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흉부 정면에서 보면은 스티커 쓰이는 게 요 노란 색깔 점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고요. 주변에 다 패널 라인들이나 아니면은 막 파여 있는 부분들, 동그랗게 디테일 들어가 있는 부분들, 흉부 덕트 디테일, 그 밑에 자그만한 디테일, 가운데 빨간 색깔 파츠 분할, 옆에서 보더라도 입체감 괜찮고 각졌고 엣지 있고 나쁘지 않고, 흉부 위쪽으로도 디테일들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만 보면 목 안쪽은 또 진한 초록색이고 투톤이죠, 지금 초록색 자체가. 그래서 허리로 와보면 허리도 아래쪽에는 진한 초록색을 씁니다. 허리도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진짜 다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백팩, 백팩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백팩. 와우. 어두운 컬러지만 이런 식으로 내부를 분할을 시켜줬습니다. 스러스터 이 내부도 그렇고요. 그나마 스티커 쓰는 게 정중앙의 회색깔, 이거 하나 스티커 쓰고 있고 나머진 다 파츠 분할에 디테일 장난 아니고, 그리고 백팩 정중앙에 미노프스키 입자 살포 포드가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위로 짠, 대박. 아니 이렇게 신경 쓴 HG를 이거를 왜 판정으로, 심지어 인기도 좋아서 구하기도 어려워. 이거 팍팍 찍어가지고 많이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괜찮은 거는. 이걸 이런 퀄리티, 이런 디테일이면은 이거 건담 입문자한테도 추천해도 좋아할 만한 그런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몸통부터 백팩까지 쫙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어깨는 좌우 비대칭입니다. 오른쪽에는 WAMM 유선식 대-MS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 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디테일, 이런 약간 빔사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빔사벨이랑 교체할 수 있어요. 애초에 이 홀더가 아까 빔사벨 그 홀더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츠 교체해서 빔사벨 쓸래? 미사일 쓸래? 아니면은 반대쪽에 똑같아요. 요 커버 벗기기만 하면은 반대쪽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원하는 대로 좀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치, 나는 요 다 뺄 거야, 그냥 어깨 깔끔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 마개를 덮어 놓으면 되는데, 반대쪽 구멍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정크에 있어요. 정크에 동일한 마개가 정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크 버리지 말고 이런 파츠는, 덮개 파츠는 갖다 쓰셔도 됩니다. 어깨에 다른 파츠 없어도 충분히 멋지거든요. 그리고 역시 정크로 분류되어 있는데 요 어깨 바깥쪽에 디테일 파츠 있죠.
이게 반대쪽에 게 정크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깨 대칭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면은 이것도 정크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는 숏 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줄 수 있고 밖으로 벌리는 것도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이거 자체도 앞뒤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아니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준다고? 오. 그리고 쉴드 자체에도 이렇게 작게나마 아주 작게나마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먹선 넣으면 다 보여요. 그리고 어깨 앞쪽으로는 웬 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는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여기도 이제 웬 구멍이 하나 보이고요. 팔꿈치는 이거는 짐슨한데? 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팔 자체에도 가만 보면은 패널 라인들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업이 되어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바깥쪽 구멍에 뭘 달 수 있냐? 뭐 아까 계속 어깨에서 봤잖아요. 당연히 빔사벨 홀더나 이런 거 미사일, 유선식 미사일에 홀더를 장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양팔 다 조인트를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골반으로 갑니다. 골반에 유일하게 이 V자가 스티커 사용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디테일하게 파츠 분할된. 여기도 일단은 초록색의 투톤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스커트는 이제 핸드 그레네이드 부분입니다. 근데 분할은 안 돼 있어요. 통짜로 나와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전면부 스커트도 되게 입체적으로 조형이 되어 있어요. 굴곡도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파츠들도 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요. 그래서 좀 볼만하다. 왼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장갑을 덧댄 느낌으로다가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뒤쪽 스커트 이쪽도 앞쪽이랑 비슷한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이에 웬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에다가 아까 이제 탄창 수납했던 조인트 있죠. 얘들을 여기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양쪽에 끼고 미니건의 탄창을 여기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양옆에 다 껴줄 수 있어요. 깔끔하게 수납이 완료가 됐죠. 참고로 이 조인트는 굳이 뺄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나 혹시 분실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냥 장착을 해놔도 이것도 디테일 파츠로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다리 쪽으로 가면은 이제 허벅지 부분 파츠도 디테일들이 좀 더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심플하죠, 다른 데보다는. 그리고 다리 아래쪽, 무릎 아래쪽으로도 보면은 무릎 자체 디자인이 다 각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사이드 자체도 엣지가 이게 살아있는 HG인데도 엣지가 살아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조형이 정말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무릎 아래쪽 덕트에 해당하는 부분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고 종아리에 이 동그란 부분들도 잘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는 버니어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이 사이드 부분에도 다리 옆쪽에도 디테일들이 원래 짐스나 투나 이런 데는 없는 디테일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특히나 이런 정강이 라인 쭉 내려오면 여기도 그렇죠. 발목 위쪽도 그렇고 어라? 내가 짐스나 2 만들 땐 없었던 것들인데 막 이런 느낌? 마찬가지로 발도 그렇습니다. 이 앵클 가드만 하더라도 이 동그란 부분의 디테일이 뭐지? 왜 이렇게 좋지? 막 이런 느낌이고 발도 보면은 발 앞쪽에도 디테일 보면은 조형도 이쁘게 막 이렇게 양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다가 발꿈치 부분도 그래요. 발꿈치 부분도 패널 라인이 정말 멋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사이드 부분도 되게 작지만 막 디테일 들어가 있고 발바닥 디테일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목 부분 기본적으로 폴리캡 관절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입니다. 돌아가는데 크게 부담 없이 돌아가고 들고 숙이는 거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숙이는 건 유독 많이 숙여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깨 부분도 폴리캡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 어깨 폴리캡 조립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폴리캡이 안 보여요. 조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끼워지는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폴리캡이 이렇게 씹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뭉개질 수 있어요. 폴리캡 조인트가. 그래서 어깨 폴리캡은 조심해서 조립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깨 자체도 기본적으로 볼관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옆으로 드는 부분 편하게 들어줄 수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이고 앞쪽에 고리가 있지만 거기까지 닿진 않습니다. 그래도 크게 움직이는 편으로 되어 있어요. 묘하게 단일 관절 같지만 이 팔 하박에 이렇게 작게나마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손목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되게 타이트하게 조립이 됩니다. 여기가 폴리캡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같이 마찰이 생기는 부분인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립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조립해도 막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허리는 볼관절을 2개 사용을 합니다. 돌아가는데 크게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주고요. 그리고 위쪽 관절을 살짝 뽑아주면은 허리를 숙이고 드는 부분, 뭐 스윙하는 부분 크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가만 보면은 이 위쪽으로는 폴리캡 볼관절, 아래쪽으로는 일반 플라스틱 볼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이 조금 특이한데 이거 스쿼트 가동은 편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 크게 들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드는 부분도 90도까지는 크게 들어집니다. 근데 골반 스윙이 있어요. 골반이 좌우 연동해서 이렇게 좌우 스윙이 있는데 이 스윙이 참 신기한 게 이게 이걸로 바로 연상이 되려나? 아래 보면 파츠가 보이거든요. 기존의 골반 파츠를 90도 눕혀놨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고관절 조립하는데 고관절 파츠는 이제 짐스나 투 걸 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밑에서 위로 끼우는 거를 옆으로 눕혀서 끼워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평으로 스윙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위아래로 수직으로 스윙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골반 위치가. 대신에 스탠드는 뒤에 폴리캡에다가 끼울 수 있도록 조치해놨더라고요. 참 봐도 신기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가로로 스윙해야 되는 게 이제 위아래로 이제 상하로 스윙을 한다. 그거랑 무릎 관절까지는 짐스나 2를 사용을 합니다. 90도 이상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무릎이고요. 발목이 위에 있는 볼관절은 짐스나 2 걸 그대로 쓰는데 아래 들어가는 거, 발에 조립되는 게 신규입니다. 그래서 폴리캡 사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안쪽에 이렇게 앞뒤로 가동하는 축관절 이 부분이 짐스나 2 관절 쓰고 있는 이 윗부분, 그 아래로 볼관절을 통해서 좌우로 회전하거나 안으로 꺾거나 해주는데 꺾는 거 좀 약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발꿈치 부분을 들어주면 프레임이 들리고 그 프레임이 축관절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회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안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숨겨져 있던 부분이죠. 드러나는 부분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발목을 안으로 꺾어주던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좀 더 뒤꿈치를 들어서 꺾어주면은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꺾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관절 자체는 이제 짐스나이퍼 2 거를 돌려 쓰다 보니까 이제 요즘 키트들처럼 아주 멋들어진 무릎 꿇기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팩 양옆으로 자그마한 커버 파츠가 있어요. 이 커버 파츠를 벗겨내면 여기가 또 이제 조인트를 끼울 부분이죠. 여기다가 히트 나이프를 장착을 해줍니다. 양옆으로 커버가 있으니까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해줘도 상관없겠죠. 자, 백팩에다가 히트 나이프 장착하고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허리 가동이 확실히 좀 좋은 편이에요. 허리 숙이는 그 포즈, 스탠딩 포즈가 가능하거든요. S자 느낌. 그래서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세우는 게 가능한 거죠. 그대로 미니건까지 쥐어주어 봤습니다. 뭐 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니건 자체도 약간 라이플스럽게 사이즈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막 무지막지 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럭저럭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자, 먼저 잡지에 실렸던 그 포즈 먼저 취해봤습니다. 그 89년도 잡지. 89년도 와... 미니건 액션도 간단하게 취해봤는데 이게 아래에 있는 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핸드건이래요. 핸드건. 그래서 방아쇠가 있었던 거고 앞쪽에 총구 같은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손잡이 아래쪽도 이제 탄창이 장착되어 있는 듯한 그런 디테일이기도 했고요. 미니건 아래 핸드건? 자, 이번엔 등 뒤에 벽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은원패를 한 듯한 포즈. 이게 아까도 설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열대지방의 이런 정글이나 이런 데에서 운용하기 위한 모브슈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원패하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몸을 드러내서 미니건을 난사! 빠바바바바! 자, 간단한 빔사벨 액션도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달려들기 직전 내지 이렇게 방어를 하려는 그런 느낌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려치기 직전의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백팩에서 미노프스키 입자 살포를 하면서 적에게 슬쩍 다가가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미노프스키 입자가 살포되면 레이더라든가 이런 게 이제 먹통이 되니까 그래서 살포하면서 슬금슬금 이런 느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한정판 HGUC 짐 스파르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할 말은 딱 한 가지 같습니다. 이렇게 퀄리티 좋게 만들 거면은 웹한정이 아니라
여기 일반판으로 엄청 찍어서 엄청 팔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제 주변에 프라모델 한동안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권하고 싶을 정도의 멋진 프라거든요. 짐 중에 또 이렇게 멋진 짐이 거의 없어요. 손에 꼽는단 말이에요, 짐은. 아닌가, 그냥 내 취향인가? 일단 제 취향이 짐 스트라이커라든가 이런 쪽이라.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외형의 퀄리티, 그러니까 외장이라든가 이런 데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도 권하고 싶을 정도, 그 정도로 좀 멋진 그런 멋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주의사항들, 조립하면서 이제 어깨 폴리캡이 조립하는 과정에서 안 보이니까 뭉개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나, 고관절 조립이 좀 독특하지만 그렇다고 가동 범위가 무지막지 넓은 건 또 아니거든요. 혹시 가동하면서 이제 고관절이 이제 골반에 막 걸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뭐 딱히 외형적으로 다 멋져가지고 뭐 딱히 뭐라고 할 데가 없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가볼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